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득표율 차이가 1%도 되지 않는 피말리는 접전을 벌였습니다. 백악관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공식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가 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새 대통령의 LA 지역 한인들이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5월 취임까지 정권 이양과 국정 운영의 틀을 마련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앞으로 국정을 끌어갈 기본 틀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주요 공약과 비전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는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치열한 접전 끝에 지난 1987년 직선제가 부활된 뒤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득표율 차이는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첫 소식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22분 KBS 당선 예측 시스템 디시전 K+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 확실 판정을 내렸습니다. 개표 결과 윤 당선인은 48% 남짓 득표율을 보이며 이재명 후보를 간발의 차이로 물리쳤습니다. 득표수 차이는 불과 26만여 표.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뒤 가장 적은 표차의 승리입니다. 두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윤 당선인은 영남 지역의 지지를 바탕으로 서울과 충청권, 강원에서 고르게 표를 받아 이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20대 남성의 지지가 결집한 것도 승리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시되고 나서야 자택을 나섰습니다. 밤이 아주 길었습니다. 그동안의 응원 감사드립니다. 이어 늦게까지 윤 당선인을 보기 위해 당사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두 달여의 인수위 운영을 거쳐 5월 10일 20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이번 대선은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초박빙 승부였습니다. 초반 개표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서다 개표가 50%를 넘긴 직후 두 후보가 동률을 이뤘고 이후 표차를 벌려갔습니다. 말 그대로 피말리는 접전을 벌였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단 0.6%포인트 차, 오차범위내 접전. 시작부터 숨막히는 초박빙 승부가 예상됐습니다. 예년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윤곽이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개표 초반엔 이재명 후보가 줄곧 앞서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개표율 50%를 막 넘긴 오늘 오전 7시 반쯤 두 후보 간 득표율이 동률이 되었고 곧이어 윤석열 후보가 이 후보를 따라잡았습니다. 48.3%로는 동률이고요. 방금 전에 역전을 했습니다. 그 시각 국민의힘 당사에서는 박수와 함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후 윤 후보가 줄곧 선두를 유지하긴 했지만 득표율 차이는 1%포인트 내로 초접전 양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9시 13분 개표율 85.1% 시점. 개표에 들어간 지 6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KBS 선거방송 당선 예측 시스템인 디시전 K+는 윤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이어 1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22분 디시전 K+는 당선 확실 판정을 내렸습니다. 26만여 표 차이에 그야말로 초박빙 승부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국민의힘 상황실에 들러 첫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로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함께 애써주신 우리 국민의힘 당직자 우리 의원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참 뜨거운 아주 열정적인 그런 레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고 그리고 오늘 이 결과는 저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와 함께한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부터 모두 함께 정말 땀 흘리면서 또 추위에 떨면서 이렇게 다 함께 여기까지 뛰어준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미흡한 저를 이렇게 잘 지켜보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잘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악관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공식 축하를 보냈습니다. 함께 한국의 새 대통령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한국과 미국의 경제, 국민 간 동맹은 철통 같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장해 나가기 위해 당선인과 지속적 협력을 고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 언론들도 한국 대선 소식을 빠르게 타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보수 성향의 후보가 한국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북핵 문제와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검사 출신 야당 지도자가 새 대권을 쥐게 되었다며 북한의 대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북한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외신들은 외교 정책에 있어 미국과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재설정,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입장 정립 등 난제가 산적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새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축하 인사와 함께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 신중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잇따랐습니다. From a point of view of the United States, there has to be a very sophisticated understanding and conversations with the new president and with Korea. It means you talk to each other about everything and you take into account the perspective of your ally as you make policy decisions. I think there must be a lack of creativity in the White House. I mean, they had a good policy statement, but they didn't come together and put together the policies. So I think this is a case where the new South Korean president needs to be prepared to have that creativity. 새 정부 출범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도 주목됩니다. 미국이 주축이 된 인도태평양 지역 협의체 쿼드 정상회의가 올해 일본에서 열릴 차례일 만큼 해당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첫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타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의 새로운 질서 구축, 타이완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 등에 있어 중요한 동맹국인 만큼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대한민국을 5년가리 이끌 새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한인들이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김경일 기자가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지켜본 한인들은 당선인에게 축하를, 패배한 후보에게는 위로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LA 지역 한인들은 화합과 경제 등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인들은 박빙의 결전이 남긴 혼란과 갈등을 당선인이 잘 수습해주길 바랬습니다. 정말 정치 싸움 안 나게 서로 잘 다독거려서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통령이라면 한국은 세계를 뻗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한국의 코로나19 문제를 잘 해결해달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미국은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는 상태인데 한국은 지금 코로나 그게 너무 심하다는 건 그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여튼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잡혀야죠. 한인들은 또 한국의 균형 발전과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길 희망했습니다. 보면 아직도 경기나 이제 서울권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개발이 되고 창업 문제도 조금 더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투자를 encourage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었으면. 첫째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는 대통령. 한국을 위해서. 정말 어느 당을 구별 없이. 사람들 좀 살기 편했으면 좋겠어요. 빈부격차가 좀 줄고 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소식을 우려하며 굳건한 안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북하고 관계를 잘 마무리해가지고 평화가 유지되게끔 해주면 되는 거죠. 다른 거 없죠. 이북 문제라든지 미국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편안하게 우리하고 모든 맺음이 좋게끔 하면은 그게 제일이죠. 한인들은 국민의 걱정을 줄이고 모두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잘 살아야 우리가 여기 와 나와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힘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지만 우리가 미국에 여기 왔다 갔다 해도 아주 그냥 자신감도 생기고. 국민들 편에서 정말 공의와 정의롭게 국민을 위한 그리고 국민을 섬길 줄 아는 그러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5월 10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취임까지 2달 동안은 인수위원회를 설치해 정권을 이양받고 국정 운영의 틀을 마련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경호를 받게 됩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먼저 대통령직을 넘겨받기 위한 인수위원회 구성에 들어갑니다. 새 정부의 5년을 설계할 인수위원장을 포함해 인수위원 26명의 구체적인 인선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 인선과 함께 형태와 규모, 운영 방식에 따라 새 정부 5년에 대한 당선인의 구상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국민 대통합과 민생 등을 고리로 우선 인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5월 10일 새 대통령 취임까지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주요 현안과 업무, 예산 현황 등을 넘겨받아 새 정부가 공백 없이 정권을 이어가는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이번 인수위는 10년 만에 가동되고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5년 전 문재인 정부 출범 때는 당선 즉시 대통령에 취임해 인수위 없이 국정을 맡았습니다. 정권 인수 절차와 동시에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와 의전도 제공됩니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편성한 전담 경호대가 오늘부터 윤 당선인을 24시간 밀착 경호하며 당선인의 배우자와 존속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선택받은 윤석열 당선인.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을 겪어왔는지 김경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60년 서울 대학 교수의 아들로 태어난 윤석열 당선인. 1979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고 구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늦가기 검사가 됐습니다. 검사 윤석열이 세상에 이름을 알린 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외압을 밝히면서였습니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위법한 지시는. 특히 이 발언은 두고두고 회자되며 강골 검사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후 지방고검 검사 등으로 좌천되기도 했다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파격 발탁됐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터진 조국 사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다 현 정권과 충돌이 빚어졌고 추미애 후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국면을 거치며 직무정지 명령을 받는 등 문재인 정권과의 불화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3월 임기를 넉 달 남긴 상황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섰던 윤 전 총장은 야권 후보로 거론됐고 공정과 상식을 내걸며 대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배우자 등 가족 의혹이 잇따랐고 여러 차례 실언 논란도 있었지만 정권 교체론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박빙의 선거전 끝에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정치 도전 8개월여 만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끌어갈 앞으로의 5년, 대한민국의 방향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간 밝혀온 공약을 다 지킬 수는 없다고 해도 앞으로 국정을 끌어갈 기본 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밝혀온 주요 공약은 무엇이었고 비전은 무엇인지 한승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1순위 공약은 코로나 극복입니다. 취임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본부를 설치해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큰 변화를 예고한 부분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민간 위주의 250만 호 이상 공급을 약속한 가운데 특히 부동산 세제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 검토, 장기로는 종부세, 재산세 통합을 밝힌 상태입니다.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같은 논쟁적인 정책들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정부 부처 폐지 여부는 정부 조직법 개편과 맞물려 있어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의 상당한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그리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겠다, 정부 역할을 최소화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정치 분야에선 대통령실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로 대통령실을 올해 안에 이전하겠다 밝힌 상태입니다.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대북 정책에선 완전한 비핵화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논란인 사드 추가 배치도 여러 차례 공약했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뉴욕 소식입니다. 뉴저지주가 고객을 상대로 차별 행위를 하는 고위직 종사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심각한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전망입니다. 제1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매튜 플래킨 검찰총장은 지난 7일 뉴저지주 컨슈머 어페어 부서 산하 51개 직종별 보드에 소속된 전문직과 면허 직종 종사자들이 고객, 환자, 학생, 동료, 직원 등을 상대로 차별 행위나 편견에 의한 학대,
또는 보복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갖고 있던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아예 취소시키는 행정법 성격의 반차별 규칙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는 그동안 소셜워크 검사관, 알코올 마약 상담사, 심리검사관 등 3가지 전문직만을 대상으로 반차별 규칙을 적용해왔지만 이번에 51개 업종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플래킨 검찰총장은 반차별 규칙은 고객들이 전문직과 면허직종 종사자들로부터 불공정한 차별과 학대를 받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소수계가 인종차별로 인해 이들 분야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는 현재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플러머, 전기공사 계약자, 조경 건축가, 미용사, 마사지 테라피스트, 홈 인스펙터 등 51개 직종의 전문직과 면허직종 종사자들 약 72만 명이 각 분야 보드로부터 면허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문직과 면허직종 종사자들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먼저 차별 행위를 당한 고객이 컨슈머 어페어 부서에 신고를 할 경우 컨슈머 어페어 부서에서 조사 또는 청문회를 통해 부당행위 유무를 판단하고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전문직이나 면허직종 종사자가 법원이나 연방기관 등으로부터 차별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도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주정부 행정법 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징계 청문회에서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은 제20대 한국 대선 특집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5년간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